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분명히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 통장은 왜 항상 텅 비어 있지? 마치 지갑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기분. 분명히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면 넌 지금 편리함에 세금을 내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 안녕, 내 이름은 준우야. 난 우리가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무의식 중에 지불하는 숨겨진 비용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만약 네가 매달 나가는 돈은 많은데 도대체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힘들다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도움되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자, 봐봐. 사람들은 보통 큰 돈 나가는 건 알아채. 월세, 차 할부금, 명품 가방 같은 거 말이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건 누구나 인지하고 조심하지. 근데 말이야, 진짜 무서운 건 티 안 나게 스르륵 빠져나가는 작은 돈들이야. 우리는 그걸 편리함의 세금이라고 부를 수 있어. 우리가 조금 더 편하려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에 붙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할증 같은 거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금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야. 지금부터 내가 그 편리함의 세금의 실체를 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파헤쳐 줄게. 놀라지 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금액일 테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 몸은 피곤하고 저녁 차릴 힘도 없고 딱히 뭘 해먹을지도 모르겠고 스마트폰을 들어 배달 앱을 켜. 오늘은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런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야. 나도 가끔 그래. 근데 말이야, 이 한 끼쯤이야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사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킬 땐 음식값 외에 여러 가지 추가 비용이 붙어. 배달비 평균 3,000원에서 5,000원, 비 오는 날이나 심야엔 더 비싸지지. 포장비 서비스 이용료 또 1,000원에서 2,000원, 앱 내 음식 가격 할증, 식당 가서 먹는 것보다 보통 10에서 20% 비싸. 최소 주문 금액, 채우려고 필요 없는 메뉴까지 추가하기도 해. 예를 들어볼까? 너희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을 시킨다고 해보자. 매장 가격 2만 원짜리 치킨이 앱에서는 2만 2천 원이라고 쳐. 여기에 배달비 4천 원, 포장비 1천 원. 그럼 총 2만 7천 원이야. 직접 가서 포장해 오거나 매장에서 먹으면 2만 원에 해결될 걸 7천 원을 더 내는 거지.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가끔 시키는 건 괜찮잖아. 응, 물론 괜찮아. 문제는 그 가끔이 습관이 될 때부터야. 한 주에 2번만 시킨다고 쳐보자. 한 달이면 8번. 한 번에 평균 7천 원씩 더 나간다고 하면 5만 6천 원이 그냥 사라지는 거야. 1년이면 얼마게? 67만 2천 원. 거의 70만 원에 육박하는 돈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지. 이거 그냥 현금 70만 원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약 27조 원에 육박했어. 이 거대한 숫자 속에는 우리가 무심코 지불한 수많은 편리함의 세금이 숨어 있는 거야. 자, 다음 타자는 구독 서비스야.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쿠팡 와우, 어도비 몇 개 쓰고 있어? 처음엔 월 10,000원도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고 시작하지. 하나의 서비스는 부담 없게 믿겨져. 마치 거미줄 같아. 하나 둘 걸려들다 보면 어느새 온몸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지. 내가 아는 지인 중에 말이야, 어쩌다 보니 구독 서비스를 7개나 쓰고 있더라고. 본인도 뭐가 뭔지 정확히 모르고 그냥 자동 결제되고 있는 거야.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스포티파이, 쿠팡 와우, 노션 유료 플랜, 그리고 모바일 게임 정기 결제 2개. 다 합치니까 한 달에 거의 8만 원 가까이 나가더라. 물론 다 유용하게 쓰는 서비스도 있었지만 몇몇 게임은 몇 달 전에 이미 접었고 노션도 무료 플랜으로 충분했는데 그냥 잊고 있었대. 계산해보면 한 달에 8만 원, 1년이면 96만 원, 거의 100만 원 돈이 그냥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던 거지. 그것도 제대로 활용도 못하는 서비스에 말이야. 이 돈이면 1년 동안 유럽 저가 항공권을 끊을 수도 있고 좋은 컴퓨터를 한 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편리함의 세금은 단순히 돈만 갉아먹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결정력과 습관을 망가뜨리고 있어. 피곤할 때 배달 앱을 누르는 것, 필요 없어도 그냥 두는 구독 서비스는 결국 우리가 더 쉬운 길만 찾게 만들고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나 절약 습관 형성을 방해해. 마치 살금살금 기어들어오는 도둑 같아. 한 번에 큰 돈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네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거지. 처음엔 티도 안 나다가 나중엔 통장이 텅 비어있는 걸 보고 경악하는 거야. 배달앱이나 구독 서비스 외에도 우리 주변엔 이 편리함의 세금들이 정말 많아. 편의점 커피 대 집에서 내려 마시는 커피. 하루에 4,000원짜리 편의점 커피를 한 잔 마신다고 치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 집에서 원두를 사서 내려 마시면 훨씬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말이지. 택시 대 대중교통. 늦은 점 자서 택시 탔어? 편하지만 그만큼 네 시간과 돈을 바꾼 거지. 일회용품 대 다회용품. 텀블러 들고 다니는 건 귀찮아도 환경도 살리고 네 지갑도 살리는 일이야. 마트 쇼핑 대 온라인 새벽 배송. 온라인 새벽 배송이 편하긴 하지만 종종 충동 구매를 유도하거나 마트 직접 방문 시 발견할 수 있는 할인이나 대체제를 놓치게 만들기도 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이 편리함의 세금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기회비용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아까 배달앱에서 아낀 70만 원, 그리고 구독 서비스에서 아낀 100만 원만 합쳐도 1년에 170만 원이야.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네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연 7% 복리만 돼도 10년 뒤엔 얼마가 돼 있을지 상상해봐.
이게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가질 수 있었던 더 큰 자산과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야.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훔쳐오는 거랑 똑같은 거지. 자, 그럼 이 편리함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뭘 해야 할까? 준우가 4가지 구체적인 단계를 알려줄게. 1단계, 감사보고서 작성. 당장 오늘 집에 가서 지난 한 달 카드 명세서를 펴봐. 그리고 편리함을 위해 쓴 돈에 전부 동그라미를 쳐봐. 배달비, 구독료, 택시비, 편의점 즉흥구매, 카페 테이크아웃. 아마 소름 돋을걸?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편리함이란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을 거야. 이걸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인지가 생겨. 2단계, 우선순위 정하기. 모든 편리함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어떤 편리함이 너에게 진짜 가치 있는 편리함인지 냉정하게 판단해봐. 주 5회 배달을 주 1회로 줄일 수 있을까? 5개 구독 서비스 중 안 보는 3개는 해지할 수 있을까? 네 삶의 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리지 않고서 줄일 수 있는 편리함들을 찾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 퇴근 후 저녁 한 끼는 배달을 시키더라도 주말 아침 식사는 직접 해먹는 식이지. 3단계, 불편함과 친해지기. 에이, 귀찮게 뭘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억해. 조금의 불편함이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자유와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치 헬스장 가는 거 귀찮아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재정 근육을 키우는 거야. 직접 요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미리 계획해서 쇼핑하기, 불필요한 군옥 서비스 바로 해지하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4단계, 목적 있는 소비, 마인드풀 스펜딩. 뭔가를 소비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질문해봐. 이 돈이 정말 나에게 행복과 가치를 주는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편리함인가? 매번 따져 묻는 게 처음엔 귀찮겠지만 이걸 계속하다 보면 네 소비 습관 자체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기억해, 네가 편리함에 지불하는 세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그건 네 시간, 네 미래, 그리고 네 선택권의 문제야. 이 작은 편리함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순간 너는 상상도 못할 만큼 큰 자유와 보장력을 얻게 될 거야. 네가 더 현명한 금융결정을 내리고 네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래. 오늘 당장 네 카드 명세서를 펼쳐봐. 그리고 편리함의 세금을 줄여나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봐. 이 영상이 네게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 버튼 누르고 좋아요도 꼭 눌러줘.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